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라벨론 해드릴게요. 라벨론이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 하시니까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 기본서에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 라벨론이라는 게 라벨을, 일단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의용발의 발명의 구성소가 뭐예요? 특정 물질이랑 그 용도잖아요. 어떤 물질이랑 거기에 대한 용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94조에 의하면 특허가 등록받았으면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시는 우리가 2조 3호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의용발은 어떤 물질, 어떤 용도에 대해 가지고 특허를 등록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의용발은 물건 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조 3호 감옥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물건 발명이니까. 그럼 우리가 생사양대 수청이 실시의 그 항목들이잖아요. 생사양대 수청. 그죠? 근데 여기 사용은 명확해요. 사용은 어떤 물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요거는 CC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받은 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등록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용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CC가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물질을 어떤 용도로 생산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물질을 만들어요.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용도를 어떻게 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면서 어떤 물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용도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매한 영역이 있죠.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을 어떤 용도로 양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생산이랑 양도는 이게 애매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용은 우리가 명확한데 생산이랑 양도는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애매한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 종래 판례랑 최근 판례가 있는 거예요. 종래 판례가 이제 프레가발린 판례였거든요. 프레가발린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관계가, 잠깐만요. 프레가발린 판례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등록받은 게 뭐냐면요, 프레가발린을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어떤 용도로 이제 등록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것만 볼게요. 등록을 받고 이제 병이 프레가발린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병한테 이제 치매금지 가처분을 건 거예요. 우리가 본안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 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갑이 이긴 거란 말이죠. 특허권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은 판매를 중단하는데, 여기서 통증 치료 용도로 이 사람이 등록을 받았거든요, 갑이. 근데 이 사람이 통증 치료 용도를 라벨에서 떼버린 거예요. 그죠? 라벨에서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약통이 있잖아요. 약통에다가 라벨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통증 치료 용이라고 병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가처분 결정 나니까 그 라벨을 떼버리고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라벨을 떼버리고 귀속말로 이게 제가 라벨은 뗐지만 사실은 통증치료 용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통증치료 용도를 삭제를 하고 통증치료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치매금지 이제 본안에 갔단 말이죠. 본안에 가니까 치매금지 청구하니까 기각 판결 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통증치료 용도 라벨을 떼버리고 통증치료 용도입니다라고 판매한 거, 그거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학 용도 발명의 양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거. 그죠? 여러분 요 프레가발린이 그래서 라벨론을 따랐다고 이게 평가가 돼요. 요게 종래 판례 프레가발린에서 뭐라고 따랐냐면 라벨론을 따랐어요. 라벨론. 근데 여러분들 딱 봐도 그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치매를 회피하기 너무 쉽잖아요. 라벨론을 따르면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벨론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가 의학 용도 발명에 생산이나 양도를 판명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아니면, 왜냐하면 그 약통에 그 라벨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게 장점이거든요. 간명한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구체적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최근 판례예요. 요거 탈모치료제. 요거 여기서는 용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용도를 아까는 라벨에 따라서 판단했잖아요. 뭐 이유중 판단이긴 한데, 보시면 여기서 뭐 용도는 뭐 기능과 용도, 치매 제품 자체, 포장지, 용도 등에 대한 표기, 뭐 기능, 광고를 어떻게 했냐,
수요자들이 객관적으로 인식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까는 라벨을 떼버리면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라벨 때도 수요자가 그렇게 인식을 했냐, 포장지 아니면 광고를 그렇게 했냐, 뭐 침해 제품 자체, 뭐 이런 거를 명세서의 기재 이런 거에 비추어 봐가지고 수요자가 살 때 요게 라벨은 없지만 사실은 그 용도구나라고 샀으면 그거의 생산이랑 그거의 양도가 맞다는 게 이제 요 판례예요. 그죠? 그 프레가발린 판례랑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는 판례죠.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수요자의 인식, 명세서의 기재, 광고 등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또 명세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조성물의 예시로 샴푸를 썼거든요. 샴푸를 썼다는 게 뭐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 명세서의 기재에 봤을 때 아시죠? 광고도 이렇게 광고를 했고 또 이렇게 치매 제품 자체에다가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요거는 탈모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기재해놨어요. 치매 제품 자체에다가 그죠? 그런 거에 수요자의 인식 그러면 수요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종합을 해봤을 때 요거는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 의약 용도 발명에 실시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그 라벨은 명확하게는 표시를 안 해놨거든요. 왜냐면 의약품이 아니니까 라벨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광고, 뭐 온라인 광고, 명세서의 기재, 샴푸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수요자들도 요거에 탈모 치료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인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거의 좀 수정된 거죠. 요게 라벨론에서 엄격한 라벨론에서 좀 수정된 거죠. 그죠? 신혜인 교수님 우리는 이제 검토를 뭘로 해야 되냐? 검토를 뭘로 해야 되가 중요한데 이게 신혜인 교수님 논문이 언제 나왔냐면 이 라벨론 있잖아요. 이 프레가발린 판례가 나오고 신혜은 교수님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 요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토로서 신혜은 교수님이 그 명세서를 엄격하게 보지 말고 광고 뭐 명세서 아니 라벨을 엄격하게 보지 말고 명세서의 기재 뭐 수요자 인식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먼저 논문에서 말을 했었어요 이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프레가발린 판례가 나오고 프레가발린 판례를 비판한 신혜은 교수님 논문이 나오고 신혜은 교수님 논문을 반영해서 이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 판례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학설에서 이게 신혜 교수님이 의용발 대가시거든요. 신혜 교수님이 약사이면서 변리사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용발 대가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무튼 이게 의용발 하면 그냥 이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검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혜은 교수님 논문을 반영해서 이 탈모 치료 이 판례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타당하다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프레가발린 판례 있잖아요. 프레가발린 판례를 신혜은 교수님 논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걸 주관설이라고 하고요. 탈모 치료 제 판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한다. 요걸 객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저도 왜 이걸 주관설이라고 이걸 왜 객관설이라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혜 교수님 논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아무튼 프레가발린 판례가 타당한 게 아니고 탈모 치료 판례가 타당하다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검토를 내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물질이 어떤 용도 1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 A, 물질 2 용도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쟁점이 뭐예요? 첫 번째 쟁점이 여러분 균등론이에요. 균등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균등론에서 뭘 써야 되냐면 용도 발명끼리도 균등 범위가 속하냐 안 속하냐 그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제 책에는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용도 발명끼리는 용도 발명끼리는 균등 범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도 발명에도 균등 범위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용도 발명에는 균등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됐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논문 하나 있는 게 김석준 변리사 논문 하나 있거든요. 논문 하나에서 그분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용도 발명끼리는 균등 범위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물질끼리만 이게 균등 범위가 적용된다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논문 하나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거 따라서 가시는 게 타당하고요.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용도 설치만 하고 용도 발명끼리 균등 범위를 판단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도 발명끼리 균등 범위에 해당한다고 거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도 발명에 대해서 균등 범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한 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판사도 아니고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제 말대로 용도 발명끼리는 그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됐죠? 그리고 그다음 그 균등론 끝났어요. 어차피 여기 용도 발명끼리는 균등범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 1, 용도 2 다르니까 그냥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라벨을 붙이고 판매하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종래에는 라벨을 기준으로 했다. 근데 수요자 인식, 명세서의 기재, 광고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쓴 게 타당하다. 이거 최근 판례 따르라고 했죠 제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뭐 CC가 맞을 수도 있고 CC가 아닐 수도 있죠. 아시겠죠? CC가 맞을 수도 있고 생산 양도가 맞을 수도 있고요. CC가 아닐 수도 있죠. 수요자 인식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균등범위, 라벨론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물질 A, 용도 1, 물질 A, 용도 2 요럴 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라벨론 설명해 드렸습니다.